자, 중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말고사 대비 문제풀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험 범위는 1차 방정식부터 정비례와 반비례까지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 세 문제 한번 칠판을 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죠. 자, 다음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을 구하해라 해서 우리 함수 1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원점을 지나고 직선인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라고 했죠? y는 ax 그래프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1차 함수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 1차 함수 할 때 다시 한번 더 만나게 되는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잘 봐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직선 그래프,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가 그려질 때에는 y는 ax라는 식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죠. 이거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배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잘 보세요.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고 y의 값이 마이너스 2란 말이죠. 뭐가요? 요 그래프 위를 지나는 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점의 좌표가. 자,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함수에 있어서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점의 좌표를 그래프식에다가 대입시켜서 푼다. 기억하죠? 자, 그러면은 y는 ax라는 그래프를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지나고 있는 거죠.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친구도 선생님이 봤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x축의 값을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 y축의 값을 읽어주는 겁니다. 순서상은 x, y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대입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라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a.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이항되면서 곱하기가 나누기가 되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끝나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지금 이 문제가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식을 구하는 거죠. 식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a의 값을 방금 구한 겁니다. a는 a의 값을 구한 거니까 우리가 온전한 식으로 만들어 주려면 y는 3분의 2x라고 이렇게 써줘야 올바른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식은 바로 y는 3분의 2x라는 식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5리터의 휘발유로 80km를 가는 자동차가 Xkm를 달리려면 Y리터의 휘발유가 필요하다고 한다.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해라. 이거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X가 뭐냐면 바로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거리.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거리. 자, 그 다음에 Y는 뭐냐면 Y는 바로 휘발유의 양이죠. 휘발유의 양.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만큼의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갖게 되는 휘발유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5리터의 휘발유로 80km를 간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5리터의 휘발유로 80km를 간다면 우리가 1km를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이 있을 거라며. 휘발유의 양이 있을 거란 말이죠. 휘발유의 양. 왜 휘발유의 양을 구해야 되냐 하면 지금 우리는 y는 하고 시작되는 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 y가 바로 휘발유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y가 휘발유의 양이라고 했고 x가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휘발유의 양을 1km를 가는데 자동차가 1km를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을 구해야 우리가 XY 사이 관계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1km를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을 구하라. 휘발유의 양을 구하라 그러면은 뭐에서 무엇을 나눠줘야 되냐면 휘발유의 양에서 거리를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휘발유의 양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휘발유 양 나누기 거리를 할 겁니다. 휘발유 양 나누기 거리. 만약에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를 구하라. 휘발유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를 구하라 했다면 거리 나누기 휘발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1km를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식을 만들려면 휘발유의 양 나누기 거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식에 맞게 우리가 식을 그대로 대입만 한번 시켜볼게요. 휘발유의 양 5리터죠. 5리터 나누기 거리는 얼마입니까? 80km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분수로 고칠 수 있죠. 80분의 50이라고. 80분의 5라고. 그죠? 그러면 약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16분의 1이 됩니까? 그러니까 휘발유의 1km로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이 바로 16분의 1리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XY에 관한 식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되냐면 Y가 휘발유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Y는 1km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이니까 16분의 1 곱하기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거리 X. 이게 바로 우리가 제대로 구한 X와 Y에 관한 그 사이의 관계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번에 이해가 되는 문제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문제부터 시작하세요. 만약에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문제부터 먼저 시작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자, 봅시다. 1차 방정식 3분의 x-2는 5분의 x-3분의 4의 해가 이 녀석을 만족할 때의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자, 봅시다. 1차 방정식의 해란 말은 1차 방정식의 x의 값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먼저 주어진 이 식의 x의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 x의 값을 대입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나오는 그 a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상수 a 값이라는 얘기죠.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 줄 알겠죠? 해가 만족한다라는 표현이 이 식의 x의 값이 바로 여기 식에 들어가도 만족을 시킨다, 성립이 되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3분의 x-2는 5분의 x-3분의 4 여기에서 x를 구하려면은 분모를 다 통분해 줘야 되겠죠. 뭐로 통분하면 되겠습니까? 15로 통분하면 되나요? 그러면 분모는 어차피 다 똑같이 15가 되니까 분모는 보지 않을게요. 분자만 정수화 시킵시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5가 곱해져야 되고 그러면 5하고 x-2 반드시 선생님처럼 식을 먼저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오답이 높아집니다. 오답률이. 자, 여기는 3을 곱했을 거니까 3x 뒤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하고 여기는 5를 곱했을 거니까 20 됐죠?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x의 값을 구하면 되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5x-10은 3x-20이니까 x는 좌변 상수항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따라서 2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 x가 마이너스 5라고 나오네요. 그럼 이 x-5를 나온 거를 여기다 대입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5 플러스 a는 1 이렇게 되니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 플러스 a가 1이란 얘기 아닙니까? 요게 이항되면 따라서 a는 얼마가 됩니까? 11이라고 나오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1차 방정식부터 정비례와 반비례까지 범위 안에 있는 문제 중에 3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이 문제 3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들이고 공통적으로 틀렸던 문제들이고 반드시 선생님이 블로그에 공부하는 방법을 올려놨죠. 그 방법대로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한다면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 꼭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